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페이지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눈금자를 이용한 정렬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라는 것은 지금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눈금으로 된 어떤 특정 단위를 눈금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가로 길이가 우리가 이 페이지 문서의 다큐먼트 속성에 보이는 가로 21cm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눈금은 0.5cm 그리고 큰 눈금은 1cm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눈금자를 보기 위해서는 보기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눈금자 가리기를 누르면 눈금자를 없애주실 수 있고요. 보기에서 눈금자 보기를 누르시면 눈금자가 화면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페이지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죠. 페이지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눈금자의 단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센티미터, 인치 세 가지 종류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금자에서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어떤 정렬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는 이것들을 우선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쭉 당겨서 다음과 같이 X표가 나올 때까지 잡아당기면 해당 항목을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작대기 모양의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단락의 첫 줄에 대한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작대기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This is Pages라는 첫 번째 문장이 움직이고 나머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대기를 조정을 하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에 앞에 간격을 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밑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단락의 전체 좌측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이 화살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측의 간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측, 단락의 우측에 여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점 모양으로 생긴 어떤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당 단락이나 텍스트의 탭 설정을 통해서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탭이라는 것은 키보드의 탭 키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탭 키를 눌렀을 때 얼만큼 간격을 뗄지 이러한 조건을 페이지스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스에서 탭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새로운 문서에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죠. 텍스트로 애플 아이폰, 애플 아이패드, 애플 맥북 프로, 애플 TV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요. 콜론을 각각 한번 붙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서체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보죠. 포맷 부분에 들어가서 스타일에서 서체를 헬베티칸 U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키워보죠. 글자를 24포인트로.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목록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 목록의 문제는 이 콜론 부분들이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애플 TV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콜론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아이폰도 좀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콜론을 한 줄에 딱 정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좌측 정렬 탭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탭 설정을 한번 해보죠. 탭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메뉴에 들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탭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이란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스에서 탭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탭 설정을 하는 방법, 여기 하단에서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탭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단에 좌측 정렬을 말하는 화살표가 우측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것이 좌측 정렬을 하는 텍스트에 탭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탭을 한번 누르면 1.27cm를 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눈금자의 이 부분을 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탭을 한번 눌렀을 때 어디까지 탭을 띄울 것인지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애플 아이패드에 콜론이 위치한 이 지점까지 탭을 설정을 하고 애플 아이폰 바로 뒤에서 탭을 한번 눌러보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방금 조정했던 위치로 탭이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좀 더 움직여서 완전히 일치를 시켜보죠. 자, 다음과 같이 탭의 위치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스타일 복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포맷에서 스타일 복사,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문장을 모두 스타일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누르고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탭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부분에서 탭을 누르면 정확하게 나란히 탭이 정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좌측 정렬 탭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엔 가운데 정렬 탭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가운데 정렬 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는 제가 채움선 기능을 사용해서 문장을 정렬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페이지에서 탭 설정을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왼쪽 정렬을 배웠는데요. 왼쪽 정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탭 키를 눌러서 정렬하는 기준이 바로 왼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앞에서 왼쪽 정렬이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이걸 당기면 보시면 콜론 부분이 왼쪽에 다음과 같이 안내선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가운데 정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죠. 제가 원하는 것은 애플 온라인 강의, 애플 현장 강의, 인터넷 종합 수강권 이 3가지가 가운데 지점으로 정렬되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움선을 통해서 각각 표시를 해주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탭키를 눌렀을 때 애플 온라인 강의까지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면서 채움선을 표시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우선 기존의 어떤 탭을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하나 추가해보죠.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한 탭을 움직여서 저는 이쯤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 지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애플 온라인 강의의 가운데 지점이 이 노란색 안내선에 딱 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보시죠. 자, 채움선을 일단 표시를 해주고요. 탭을 눌러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문서의 가운데 지점이긴 하나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애플 온라인 강의라는 텍스트의 가운데 지점이 오지 않고 우리가 탭을 누른 가장 첫 부분, 그 부분이 이 부분에 정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탭의 정렬을 왼쪽으로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죠. 자,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마른 목골로 이 탭 정렬 지점이 변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지금 탭 정렬의 가운데 지점이 정확히 우리가 탭을 누른 지점부터 이 텍스트의 끝 지점의 가운데 정확히 50% 지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가이드선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1:1 강의라는 텍스트가 끝나는 부분부터 우리가 탭을 눌러준 이 부분까지 2분의 1 지점에 이 탭 설정 지점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 온라인 강의를 완전히 가운데로 맞춰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탭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탭을 이쯤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자, 이거 역시도 제가 이쯤으로 배치를 해보죠. 자, 그리고 정확히 가운데 지점을 맞추고요. 자, 여기서 탭. 자,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애플 온라인 강의를 가운데 지점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고, 이 뒷부분은 가운데 정렬로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우측 정렬로 하는 게 더 간단하겠죠. 자, 우측 정렬로 해주셔야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터넷 강의라는 부분과 정확하게 쌍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서 가운데 지점에 딱 배치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나머지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스타일 복사를 해서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자, 현장 강의에서 탭, 그리고 1:1 강의 탭. 네, 그랬더니 애플 온라인 강의, 애플 현장 강의가 정확히 동일한 탭 중앙 정렬 지점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탭, 탭.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텍스트를 가운데 지점으로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탭 설정에서 우리가 우측 정렬 기능을 배울 겁니다. 우측 정렬은 어떤 텍스트의 가장 끝부분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목차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제가 5, 10, 20은 해당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가 맨 끝에, 10도 끝, 20도 제일 우측 끝에 위치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탭의 우측 정렬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측 정렬 탭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쯤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채움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채움선을 다음과 같이 바꾼 상태로 탭을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정확히 우측 정렬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스타일 복사를 해서 나머지 두 문장에 붙여넣기를 하고 탭, 탭. 네, 그랬더니 깔끔하게 우측에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수점 정렬인데요. 소수점 정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수점으로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그 점을 기준으로 값을 정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임의로 숫자를 쭉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중간에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소수점 정렬을 한번 해보죠. 자, 소수점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서 정렬을 소수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수점 문자를 점으로 할지, 물음표로 할지, 느낌표로 할지, 쉼표로 할지 여러분이 여기서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저는 채움선은 일단 없도록 환경 설정을 바꿔주고 다음과 같이 소수점이 위치할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쯤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탭. 그러면 그 지점까지 움직이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복사를 해서 나머지 다 붙여넣기를 하고 소수점 앞에서 탭을 누르면 지금 방금 우리가 지정한 위치까지 소수점이 위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페이지스에서 눈금자 기능, 그리고 눈금자를 이용해서 탭 설정을 하는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